키워드로 뉴스를 살펴보는 빅데이터 뉴스 빅뉴스입니다. 오늘자 9,800건의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 보고 계신데요. 윤여정 씨가 단연 오늘의 키워드였고요. 정의삭 감독과 오스카도 떠 있습니다. 정치면부터 분야별로 볼까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말아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고요. 여야도 백신 수급 문제를 놓고 서로 날을 세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가짜뉴스로 방역을 정쟁화했다며 역공을 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정부 여당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각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는데요. 언론은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외치고 나선 건 2030 세대가 주축인 코인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다음 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서 한국거래소가 이상 종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하는 등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화한다는 소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연관 뉴스 중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7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더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오늘 많이 본 뉴스 중 하나였고요. 사회면에서는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명단을 추천위원회에 전달했다는 뉴스가 핫 이슈였는데요. 언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현직 검찰 고위인사들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 모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법무부 발표도 여러 매체가 전했고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신고한 간호조무사의 사례와 이 백신 접종 간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올해에만 하청 근로자 3명이 숨진 태영건설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국제면에서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영화 노매드랜드로 감독상 등 3개상을 휩쓸었죠. 중국계 영화 감독인 클로이 자오 감독 관련 뉴스가 정작 중국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차단됐다는 소식이 관심을 끌었는데, 언론은 자오 감독이 과거 중국 체제를 비판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였습니다.